울진군의 직원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됐습니다. 인공피부나 연골 등 바이오와 금속 산업에 특화된 3D 프린팅 경북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4회 형산강 미래포럼이 오늘 경주에서 열려 형산강 생태보건과 하천 관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 직원 채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이 많았는데 경상북도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도 감사마저 징계 시효가 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은 2012년 임산공학과 출신의 산림자원 직급 1명을 뽑기로 했다가 채용 공고를 임의로 변경해 조경학과 전공자를 채용했습니다. 2013년에는 녹지 직렬로 1명만 뽑기로 했지만 2명의 성적이 우수하고 소수점 2자리까지 평가 점수가 같다는 이유로 모두 채용했습니다. 이들에게 대학교 6학기 동안 1,1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 특채까지 한 겁니다. 임업직이 늘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처리했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만 3년인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마다 3년에 한 번꼴로 감사가 돌아오는데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감사는 하나마나인 셈입니다. 정하긴 정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2012년부터 장학금을 주고 특채한 울진군 공무원은 9명에 이릅니다. 울진 출신 학생에 한해 대학 재학 중에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는 주민들도 잘 몰라 특정인 자녀를 채용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특채를 하는 이런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없고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로원과 방문간호사, 청원경찰 등 기간제 근로자 18명을 공고나 투명한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공무원 승진에서도 통상 후보 추천은 4배수인데 인사 시기를 늦춰 5순위인 특정인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는 데 그쳤고 울진군은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바이오와 금속 산업 부문에 특화된 3D 프린팅 경북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공피부나 연골 제작 등 의학 분야를 비롯해 금속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조 산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모니터를 보며 주사위의 6면을 설계 도면에 그립니다. 도면이 완성되자 3D 프린팅을 이용해 플라스틱 재료로 주사위 제품을 손쉽게 만듭니다. 재미있고 말로만 들어봤는데 이제 많이 재미있고 실감이 나고 미래에도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이용해 금속 분말이나 플라스틱, 종이 등의 소재로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제조업 혁신과 지역 산업 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범한 3D 프린팅 경북센터가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8개 3D 프린팅 센터 중 한 곳인 경북센터는 33여 원을 들여 24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실과 교육실, 3D 프린팅 장비 19종 등을 갖추고 시제품 제작 등 27건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생명공학연구센터와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소재 연구 기업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3D 프린팅과 결합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포항의 신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국내 3D 프린팅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3곳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포스텍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경북센터는 바이오와 메탈 부문에 특화돼 있으며 관련 산업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북도 내 3D 프린팅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제4회 형산강 미래 포럼이 오늘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은어가 돌아오는 형산강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양식 경주시장, 대학 교수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생태 하천 복원과 하천 관리, 형산강 생태와 미래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형산강 오염이 증가하면서 급속히 줄어든 은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생태 복원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대게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고 불법 포획과 운반 유통 행위자는 모두 검거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어업허가 행정처분 시 어업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 정지 처분으로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는 표면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유재원 씨는 김동성 교수와 최동희 연구교수의 지도 아래 표면 에너지가 낮은 액상 실리콘 표면 위에 소금을 뿌려 굳히는 방법을 이용해 비싼 장비나 복잡한 공정 없이 방수 표면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산화 방지 능력이 향상되고 서리를 방지할 수 있어 방수 섬유와 기능성 건설 자재 개발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참 많이 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초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6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의 경우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동해안 지역도 경주가 0도까지 내려가겠고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은 2도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를 조금 웃돌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는 거울 외투는 물론이고 목도리 등 방한용품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 등 높은 곳에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요. 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2도, 포항 3도, 경주 0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 경주가 12도, 포항은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에 울릉도가 7도, 독도 8도, 한낮에는 울릉도 10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비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은 3건의 지역 현안 사업에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포항체육관 개보수비 6억 원과 효곡동 주민센터 건립사업비 8억 원, 그리고 울릉도 복합형 주차 허브 구축비 8억 원 등입니다. 포항체육관은 수리 보강되고 효곡동 주민센터는 신축되며 울릉도에는 주차 4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20대 총선 당시 TK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새누리당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당시 일부 후보들이 최 씨와의 친분에 따라 출마 지역구를 옮긴 의혹이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새누리당 대구 경북도당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가 오늘 포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탁구와 줄다리기, 줄넘기 등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회장 주변에는 장애인 구직자 상담과 심리치료, 청력검사 등 16가지 홍보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위반 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 승선 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 영업 출항, 낚시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의 집중 단속을 벌여 승선 전원 초과 5건, 제한구역 위반 1건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부로부터 22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7곳을 신축 또는 보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능금농협과 서상주농협, 청송농협 유통센터는 신축되고 서포항 농협센터 등은 시설이 보강돼 지역 특산품인 사과와 배, 참외 등을 자동 선별 저장 포장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 수준인 10대 주요 농산물의 산지 유통시설 경유율을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우수한 지역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공영 홈쇼핑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사금쌀과 천년한우, 황남빵 등 경주 지역 특산품과 공상품을 공영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